올해 정말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가는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선 이번엔 진짜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또 시작이네 라며 고개를 젓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좀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감지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폭발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시장 개혁에 진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율은 불안하고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우며 글로벌 리스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스피 5천 돌파가 정말 가능할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그 가능성을 철저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일부 상승 동력 분석. 자, 먼저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고대여폭 메모리를 아시나요?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록적인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AI 관련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적 기반 상승이라는 것.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두 기업의 실적 개선은 곧 전체 지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는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최근 50선을 회복했습니다.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특히 수출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도체, 가전, 자동차, 배터리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서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이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세 번째, 정부가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주주들한테 더 잘해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혜택도 주고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에요. 뉴케랄라닷컴은 이런 정책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외국인 자금이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과 성장 잠재력을 재평가하면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실적을 내는데 미국 기업은 PER이 20이고 한국 기업은 10이라면 당연히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어서 유입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다섯 번째,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반도체만 주목할 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를 밀어올릴 수 있는 5가지 핵심 동력입니다. 듣다 보니 진짜 5천 갈 것 같지 않으세요? 2부, 위험 요소 분석. 하지만 잠깐, 너무 들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코스피 상승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시장 과열입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건 솔직히 몇몇 대형주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자금이 몰려있죠. 엔젤론 분석에 따르면 AI와 반도체 테마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지수 상승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몇 개 종목만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아지면 이건 좀 비싸네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죠. 실제로 변동성 지표인 VKOSPI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열 구간에서는 언제든 급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 환율 불안입니다.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건 수출 기업에게는 좋습니다. 달러로 받은 매출이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삽니다. 나중에 팔고 나갈 때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만약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화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환율 불안이 단기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 코스피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 글로벌 거시경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고 내리면 반대죠. 블룸버그는 AI 버블 우려와 미국 기술주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미국 나스닥이 폭락하면 한국의 IT 밸류 체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결국 글로벌 IT 생태계의 일부니까요. 미국 경기가 둔화되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코스피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북한 문제, 미중 갈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을 피하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죠. 한국처럼 개방된 시장은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에 취약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서 지수가 급락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리스크, 실적 편중의 한계입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다른 업종은 어떠냐는 거죠. 레딧의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 화학, 철강, 조선 같은 다른 업종들의 실적 성장이 제한적이면 결국 코스피는 몇 개 종목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는 견고하지 않아요.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지수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론, 코스피 5,000 가능한가?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4,600에서 4,900 사이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5,000은 어떨까요? 5,000에 도달하려면 5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 반도체 실적이 예상대로 폭발해야 합니다. 둘,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셋, 환율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넷, 글로벌 경기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다섯,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네, 5,000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한두 가지라도 어긋나면 상승 동력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올해 안에 달성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환율과 글로벌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섣부른 올인은 금물입니다. 시장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위험해요.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반도체만 보지 말고 2차 전지, AI 인프라, 배당주 같은 다른 섹터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환율과 글로벌 뉴스를 주시하세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미중 관계, 환율 흐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입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장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결국 승리합니다. 마무리. 코스피 5,000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상승 동력과 위험 요소를 모두 이해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시장의 진실을 파헤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